네, 올해 우리 시장에 유독 많이 등장한 이슈가 분할입니다. 이 분할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을 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오늘은 SK텔레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현대차증권 김현용 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11월에 SK텔레콤, SK스퀘어가 이제 분할 상장이 되는 거죠. 인적 분할인 거죠? 네, 맞습니다. 분할 이슈에 대해서 좀 자세히 먼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일단은 이제 인적 분할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11월 1일을 분할 기일로 해서 SK텔레콤 존속법인과 SK스퀘어라는 이름의 신설법인으로 약 6대4 정도의 분할 비율로 이제 쪼개지는 상황이고요. 동시에 이제 액면 분할도 같이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 및 액면 분할이 완료가 되게 되면 11월 29일부터는 이제 두 개의 별도 상장 법인으로 각자 이제 트레이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인적 분할을 하고 거래 구조가 바뀐다 그러면 11월 29일부터라고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향후 이 주가의 흐름이나 이런 것을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현 시점에서 제가 이제 SK텔레콤을 분할 전인 지금 사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한 달간의 거래 정지 기간 이후에 11월 29일부터 거래가 재개될 때 SK스퀘어랑 SK텔레콤이 각각 기준가 대비 50%에서 200% 상당히 폭넓은 범위에서 호가를 새로 받습니다. 그럼 이때 효율적 시장 가설에 의하면 제값을 찾아서 반영을 하겠죠. 근데 이제 SK스퀘어의 적정 시가총액이 현재 분할 전 SK텔레콤 시가총액에 내재되어 있는 수준 대비로 보면은 한 60에서 70% 정도의 상승 여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기존의 존속법인, 통신사업자인 존속법인의 경우에는 현재 시가총액에서 사도 최소한 손실이 나지는 않는 정도의 가치 강화가 된다라는 점에서 그 11월 29일 이후 발생하게 될 업사이드 리스크죠. 내가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가격에서 사는 방법뿐이다. 라는 점에서 이제 분할 전 매수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아까 우리 손현정 앵커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게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기업들이 이 분할 또 M&A 이런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할 것 같아요. 왜 이 시점에서 분할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일단은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인적 분할을 하게 된 부분에 가장 두 가지 배경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가치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지배구조 측면인데 일단 가치 측면에서 본다면 기존에 이제 SK스퀘어라는 신설법인 안에 11번가 온라인 쇼핑 플랫폼도 있고요. 웨이브 같은 OTT 사업자도 있고 또 플로라는 음원 플랫폼, 또 T맨 모빌리티 같은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들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는데 이 플랫폼 사업 가치에 대한 기업 가치를 제대로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통신법인 안에 같이 녹아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통신사의 밸류에이션을 적용을 받았었던 그 부분을 현실화한다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본다면은 이번 인적 분할 이후에 지분 구성을 보시면은 현재 이제 주SK가 SK텔레콤 및 SK스퀘어를 각각 이제 30%씩 보유를 하게 되고요. SK스퀘어 밑으로 SK하이닉스가 20.1%를 보유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상장 자회사들도 30%의 그 행위 제한 요건에 이제 적용이 되거든요. 상법에 있죠. 그래서 30%를 맞추려면 10%포인트를 더 갖춰야 되는데 하이닉스 시가총액을 10%를 더 사기는 상당히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공정거래법 개정안 이전에 현재 20% 요건일 때 좀 분할을 완료해서 SK스퀘어 밑으로 하이닉스를 내려두려는 그런 이제 두 가지 니즈에 의해서 인적 분할을 이번 2021년 사업연도 안에 좀 서둘러서 빠르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분할의 목적에 대해서 지배구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플랫폼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하나씩 떼어서 기업 가치를 올리자라는 측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다른 대기업 그룹들, 삼성이나 LG유플러스나 LG나 이쪽에서 보는 분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가 별로 없지만 SDI에는 상당히 많은 소프트웨어 기술이 있고요. LG만 해도 유플러스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뭐 그쪽은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섹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그 배터리 사업자들이 이제 물적 분할을 했을 때 가져가는 이제 주주 측면에서의 임팩트가 사실은 시장 반응이 좋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분할과 관련된 뭐
가타부타의 코멘트 자체가 없는 상황이고요. 네. 시장은 물적 분할을 하느니 그냥 분할하지 마라 쪽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이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인적 분할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은 쪼개지는 두 회사에 대한 주주 구성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알짜 회사든 알짜가 아닌 회사든 간에 주주 구성 자체가 분할 전이나 분할 후나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소액 주주 또는 지배 주주가 아닌 주주 측면에서의 주주 가치 훼손 우려는 현저히 낮은 게 이제 인적 분할의 방식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가치 측면에서 지금 인적 분할하는 이유를 이제 투자 플랫폼으로 더 키우기 위해서 SK 스퀘어를 이제 상장을 하는 건데, 네. 근데 사실 뭐 티맵은 유명하지만 네네. 뭐 카카오 네이버에 비해서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핀테크 부분은 조금 SK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핀테크 쪽은 사실은 뭐 사업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고요. 전체 플랫폼 사업을 본다면 이제 온라인 쇼핑이 시장 4위, 그리고 티맵과 웨이브가 시장 2위, 그리고 플로가 3위 정도 됩니다. 요약해 보자면은 온라인 쇼핑 사업자인 11번가를 빼고는 네. 대체로 1위권과 경쟁 가능한 수준의 2, 3위 플랫폼입니다. 네. 그러면 역으로 이제 SK 스퀘어의 가장 당면한 과제는 뭐냐면 11번가만 좀 살아나주면 제대로 시장 성장률만 따라가 준다면 웨이브, 플로, 티맵 모빌리티 최근에 또 메타버스 플랫폼도 런칭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과 같이 융복합이 돼서 충분히 경쟁 가능한 상황이 될 거다라는 측면이고 그런 점에서 사실 이번에 아마존 스토어가 11번가에서 런칭이 된 네. 가장 중요한 배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보여주시는 저 그래프에 네. 저 내용에 웨이브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자회사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SK 스퀘어의 주요 자회사도 네. 또 향후 5년, 10년이 지나고 나면 저 플로우나 티맵이나 윈스토어도 전부 다 분할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자회사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이 밑으로 또 이제 그 자회사들 즉 네. 손자회사 레벨들이 맞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뭐 웨이브나 11번가 밑에 일부 지분 투자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네. 예, 추가적으로 분할을 할 만한 정도의 사이즈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렇구나. 다만 이 기업들은 이제 순차적으로 IPO를 할 예정이고요. 당장 IPO를 한다. 예, 내년 상반기부터 이제 IPO를 해가는 과정에 있고 플랫폼 자회사들의 순차적인 IPO에 따른 계단식 기업 가치 제고 네. 이 워딩을 딱 들어보시면은 카카오라는 종목이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그렇죠. 비슷한 어떤 기업 가치 제고 패턴으로 가는 종목이 바로 이 제3의 플랫폼 사업자 SK 스퀘어다. 그 값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인적 분할에 나선 것이죠. 네. 방금 카카오 말씀을 안 그래도 저도 카카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다음 예. 질문으로. 네네. 만약에 이렇게 간다 그러면 네이버나 카카오가 최근에 여러 가지 인수합병이나 네. 활동을 통해서 네. 플랫폼의 시장을 확대시키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방금 보여주신 저 계열사들, 네. 자회사들도 어느 정도 입지만 된다면 경쟁력을 갖춘다면 네. 향후에 대한민국의 플랫폼 시장은 네이버, 카카오, SK 스퀘어 네. 이쪽 경쟁 시장이 굳혀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워낙 절대적인 1, 2위고 뭐 어떤 SK 스퀘어가 3파전을 만들거나 그러기는 단기간 또는 중기간에도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네. 후발 주자로서 온라인 쇼핑, 모빌리티 서비스, 그리고 동영상 OTT 및 음원, 메타버스까지 사실은 대부분의 플랫폼 조합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60조, 70조 되는 1등 기업하고의 직접적 비교보다는 시가총액 현재 분할 전 SK텔레콤에 내재된 게 8조 원대거든요. 8조 원대의 플랫폼 주식이 있다. 근데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집단인 SK그룹에서 네. 사실 대부분의 사업들을 직접 SK그룹의 자회사잖아요. SK스퀘어가.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상당히 메리트 있는 투자 대안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11월 29일부터 이제 별도 상장법인으로 별도의 티커로 이제 거래가 되는 상황입니다. 최소한 앞으로 5배 이상은 시장 규모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 이 잠재력을 보자 이 말씀이군요. 물론입니다. 네. 예. 지금 그러면 SK 지배 구조가 이제 분할이 되게 되면 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네. 지금 SK 하이닉스가 SK 이 투자법인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SK 스퀘어 밑으로 SK 하이닉스 지분 20.1%가 내려오게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웨이브부터 아까 보셨던 다른 플랫폼 자회사들은 평균적으로 한 60에서 65% 정도 SK 스퀘어가 직접적으로 지분을 들고 있습니다. 그럼 적정 가치는 좀 시총은 어떻게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예, 일단은 제가 보는 SK 스퀘어의 적정 시가총액은 14조 원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 구성을 본다면 하이닉스 지분 가치 할인한 부분이 약 9조 원, 그리고
웨이브를 비롯한 플랫폼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를 역시나 할인해서 5조 원 정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플랫폼 자회사들에 대해서 거의 지분 가치 할인을 안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연계 시너지가 있고 플랫폼의 고성장을 반영해서 시장 디스카운트가 거의 안 들어가는 상황인데, 그렇게 된다면 9 더하기 5가 9 더하기 7까지 제가 약 2조 원을 이제 플랫폼 쪽에서 할인을 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도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9조 원 미만, 8조 원대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SK 스퀘어의 시가총액에서는 상당히 강한 이제 투자 메리트가 발생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금 주신 말씀을 듣고 보면 이제 주주들은 반대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할인을 해서 스퀘어 밑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향후에 주가가 상승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큰 반향이라 그럴까? 반대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반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앞으로 이 주식 쪼개기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회사의 가치를 올린다는 것에 대한 도덕성, 윤리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그 가치 접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가치 측면에서의 접근으로 본다면 일단 첫 번째는 이제 SK 스퀘어가 상당히 높은 이제 차익 실현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의 60%는 분할 비율대로 본다면 투자금의 60%는 여전히 통신법인을 사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어떻게 보면 손실이 안 나야 되는 이런 부분을 좀 방어해주기 위해서 회사 차원에서도 배당 수익률을 5.5%에서 6% 정도 연간 배당 수익을 좀 보장을 하는 상황이고요. 예상 배당 수익률이 이제 그 정도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그 분할 비율에 따른 각각 그 개별 법인에 따른 투자 수익성 이런 부분을 좀 이제 감안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아마존 스토어가 지난달 31일에 이제 오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에 대한 기대감도 확실히 실릴 것 같은데, 이제 구독 경제와 좀 연결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구독 경제의 시장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SK 스퀘어 또 아마존 스토어도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선 좀 어떻게 가치를 평가하고 계신가요? 일단 이제 국내 구독 시장은 지금 작년 기준으로는 약 한 40조 원 정도고요. 5년 뒤에 100조 원. 그러니까 매년 한 20%씩 생각보다 큰 속도로 올라가는 시장입니다. 이 시장에서 SK 이제 텔레콤 및 SK 스퀘어가 같이 출사표를 던진 거고요. T 우주 패스라는 이름의 멤버십과 아마존 스토어가 동시에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스토어의 경우에는 해외 직구에서의 무료 배송비 혜택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이제 걸었고요. 그와 동시에 아마존 그리고 웨이브, 플로, 팀앤 모빌리티 이 부분은 이제 우주 패스라는 멤버십으로 엮어서 상호 플랫폼 간의 결속을 다지는 거죠. 고객 락인 효과라고 부르는 고객이 SK텔레콤 및 SK스퀘어 생태계 안에 머무르게 하는 그 효과, 그 부분을 강화함으로써 SK텔레콤 입장에서는 T 우주 패스 구독 수익을 통해서, 그거는 SKT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무선, 유선에 이은 제3의 먹거리를 성장 동력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것이고, 이제 막 분할하는 SK 스퀘어 입장에서는 11번가만 잘 되면 정말 우리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업 가치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매출 볼륨이나 수익성 측면에서도 11번가가 어떻게 보면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아마존과의 협업을 통해서 거래액을 일으키고, 그렇게 직구로 인해서 유입된 트래픽을 직구로 들어오셨지만 11번가 플랫폼 안에 탭 형태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11번가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럼 기존 11번가에 이런 새벽 배송도 있었고 선물하기도 있었고 그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치 트래픽이 올라감으로써 11번가 가치가 제고되는 그 두 가지 효과를 노리는 이제 부분이 이번 8월 30일에 있었던 그 기자간담회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자간담회에서 상당히 미래의 밝은 측면을 많이 말씀을 주셨겠지만 일단 아마존이라고 하는 또 다른 거대 기술 기업을 끼고 같이 협업하는 단계라서 앞으로 순토종이라 그럴까요? 신토불이라 할까요? 네이버, 카카오와의 경쟁 관계가 상당히 궁금해질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3파전 앞으로 이제 벌어질 수 있는 11번가 아까 11번가 걱정을 많이 하셨으니까 맞습니다. 또 이베이, 쿠팡 여기에 대한 시청자분들도 관심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네이버가 비교적 확고한 이제 1위를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밑으로 본다면 이제 쿠팡, 이베이 코리아 그리고 11번가가 이렇게 2, 3, 4위로 연이어서 뒤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11번가가 이 직구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한 5조 정도 되거든요. 네. 11번가 거래액이 10조 초반이기 때문에 11번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직구로 인해서 트래픽을 가져온다면, 충분히 가져온다면 10조라는 현재 거래액 그리고 5조라는 직구 시장 플러스 어떤 시너지를 감안하면 3위권에 있는 기업이 지금 20조 정도거든요. 20조 정도. 그래서 충분히 갭을 메울 수 있는 정도의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 김현용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